76세 노의사의 마지막 절규, 욕조에 갇힌 형님의 마지막 숨결. 노년의 목욕, 제발 생명을 담보로 하지 마세요. 3가지 금기를 가슴에 새기세요. 따스한 물이 지친 몸을 감싸고 은은한 비누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순간, 목욕은 하루의 고단함을 녹이고 깨끗함과 함께 찾아오는 나른한 행복입니다. 젊은 날의 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활기 넘쳤고, 목욕은 그 활력을 되찾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76년의 삶 동안 수많은 생명의 희로애락을 지켜봐온 늙은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노년의 목욕은 젊은 날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때로는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제 친형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름입니다. 형님은 평범했던 어느 겨울 저녁, 욕실 문을 닫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차가운 물과 함께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스며든 형님의 마지막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물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고도 슬픈 성찰을 남겼습니다. 형님은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땀 흘려 일가를 이루셨고 옌만한 고통은 웃어넘기시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의 흐름은 형님마저 늙고 병들게 했습니다. 7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형님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온몸이 칼로 긁는 듯이 가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가려움증을 달래기 위해 마치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듯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샤워를 하셨고, 저는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형님께 주의를 드렸습니다. 형님,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안 좋아요. 혈압에도 안 좋고요. 하지만 형님은 괜찮다. 이 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면 가려운 것도 싹 났고 잠도 솔솔 잘 온다며 제 걱정을 흘려들으셨습니다. 형님에게 목욕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저녁, 형님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형님은 욕실에서 너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결국 문을 부수고 욕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형님은 차가운 욕조 물 속에 힘없이 쓰러져 계셨고 이미 의식을 잃으신 채 창백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형님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쌓이는 급성 뇌졸중. 평생 건강을 자신했던 형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목욕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게 깊은 슬픔과 함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시에 노년의 건강,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행위인 목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된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활력을 되찾고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이범나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형님의 슬픈 죽음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몸은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며 여기저기 낡고 허물어진 고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속은 이미 약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점차 쇠퇴하고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고 건조해지며 혈관은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탄력을 잃고 쉽게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년의 신체 변화는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목욕이라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위험 요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기로 인해 미끄러운 욕실 바닥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끔찍한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골절이나 뇌진탕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 능력 저하는 뜨거운 물에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거나
차가운 물에 몸이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욕실 환경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산소 부족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나 심지어는 질식이라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욕 중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신체 활동은 혈압 변동을 유발하여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님은 그 모든 위험 요소를 간과한 채 습관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저는 노년의 목욕에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익숙함에 기대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목욕을 하는 것은 마치 캄캄한 밤, 등불 없이 험한 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노년의 소중한 건강과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 숨겨진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금기사항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형님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노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목욕 중 3가지 금지 시간대에 대해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의 목욕은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따뜻한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깊이 고민하고 간절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님의 슬픔이 부디 헛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1. 만찬 직후의 뜨거운 물, 소화 불량의 늪과 뇌졸중이라는 이범나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죽음의 시간. 많은 분들이 푸짐한 식사를 마치자마자 몸에 남은 찝찝함을 씻어내고 개운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습관처럼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나 더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끈적거리는 불쾌감을 즉시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만찬 직후의 뜨거운 물 목욕은 마침이 뻔나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며 절대로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소화라는 복잡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이동하여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돕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불리 식사를 마친 직후에 갑자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따뜻한 물에 의해 피부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면서 소화기관으로 향해야 할 필수적인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 심지어는 급성 위장 장애와 같은 심각한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소화 기능은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찬 직후의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찬 직후의 뜨거운 물 목욕은 뇌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으로 최대한 많은 혈액이 공급되어야 할 절박한 시간에 목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분산되면 상대적으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 혈관 질환을 입범나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뇌혈류 감소는 뇌세포 손상과 직결되어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 발병 위험을 걷잡을 수 없이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만찬 직후의 과도한 운동이나 격렬한 뜨거운 물 목욕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역시 평소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기셨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배부른 상태에서 몸이 끈적거리는 불쾌감을 극도로 싫어하셨고 뜨거운 물이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나른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습관이 결국 형님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찬 후 소화 활동이 한창일 때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샤워를 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했고, 이는 형님의 약해진 뇌혈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만찬 직후의 뜨거운 물 목욕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될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린 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과식을 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소화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1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에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찬 직후의 뜨거운 물 목욕은 마치 소화기관과 뇌에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 텅 빈 배, 공복 상태의 뜨거운 물 목욕은 저혈당 쇼크라는 이범나의 칼날과 낙상이라는 끔찍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위험천만한 도박.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운동 후 땀을 씻어내기 위해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여기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들 중에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체지방 연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잘못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텅 빈 배, 즉 공복 상태에서의 뜨거운 물 목욕은 마침이 뻔나 다가오는 칼날과 끔찍한 그림자가 들이우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공복 상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이미 낮아져 있는 혈당 수치가 더욱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몸을 개운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모를 빠르게 만들어 혈당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이는 현기증, 어지럼증, 식은땀, 가슴 떨림, 손발 떨림, 의식 혼미, 그리고 최악의 경우 실신과 같은 심각한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의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면 물기로 인해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노년의 뼈는 골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낙상사고는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바쁜 아침 시간에 잠을 쫓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김없이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찔한 경험을 하곤 했고 공복 상태에서의 뜨거운 물 목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몸소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텅 빈 배, 즉 공복 상태에서의 뜨거운 물 목욕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기 전에는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섭취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다면 과일 한 조각이나 간단한 빵, 우유 한 잔이라도 챙겨 먹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뜨거운 물 목욕은 마치 연료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하십시오. 3. 잠 못 이루는 밤의 뜨거운 유혹. 취침 직전의 뜨거운 물 목욕은 숙면의 단꿈을 산산이 깨뜨리고 심혈관 질환을 입범나 악화시키는 위험한 선택. 많은 분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은 따뜻한 물이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취침 전 목욕을 수면 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의 뜨거운 유혹처럼 다가오는 취침 직전의 뜨거운 물 목욕은 오히려 소중한 숙면의 단꿈을 산산이 깨뜨리고 심지어는 입범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으로 근육이 이완되고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시적인 효과일 뿐 우리 몸은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고 상승된 체온은 뇌를 활성화시켜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년의 경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취침 직전에 뜨거운 물 목욕은 이러한 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불이 켜진 것처럼 뇌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침 직전에 뜨거운 물 목욕은 이미 약해져 있는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이 장시간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협심증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장에 무리를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밤사이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취침 직전에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지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입범나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다가오는 암살자처럼 취침 직전에 뜨거운 물 목욕은 심혈관 질환을 입범나 악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면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취침 직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고 다음날 아침까지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잠들기 전 목욕은 완전히 피하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10분 내외로 짧게 샤워를 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잠도 훨씬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훨씬 가뿐하고 상쾌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의 뜨거운 유혹처럼 다가오는 취침 직전의 뜨거운 물 목욕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10분 내외로 짧게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과 같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피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는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직전의 뜨거운 물 목욕은 마치 소중한 숙면의 단꿈을 산산이 깨뜨리는 시끄러운 알람과 같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하십시오. 에필로그, 욕조에 쓰러진 형님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76세 노의사의 간절한 마지막 외침. 사랑하는 형님의 갑작스러운 비극은 제게 깊은 슬픔과 함께 노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행위인 목욕이 노년에게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형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고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몇 가지 간절한 마지막 외침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년의 목욕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목욕 시간, 물 온도, 목욕 빈도 등 모든 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사용 등 안전한 목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혼자 목욕하는 것을 피하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목욕 중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님은 이제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지만 형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힘을 다해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부디 제 경험과 간절한 조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의 목욕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따뜻한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깊이 고민하고 간절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엄한 노년은 안전한 목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제발 잊지 마십시오.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 부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